여기는 어디냐면 강원도 평창입니다. 아주 추운 곳입니다. 이분은 가을 단풍질 때요, 이 땅을 매입하는데요. 참고로 가을에 집이나 땅을 보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는 가을에 예쁘지 않은 데가 없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설산인데 제가 설계할 때는 겨울이었어요. 가을에 계약하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저는 이제 겨울에 이제 설계하러 이제 갔죠. 근데 설산도 참 아름답죠. 이 봉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건물이 정남향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정남향은 아주 춥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기후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 겨울철 일사량은요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 우리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 이렇게 각 돌려보시면은 우리나라 38선이 어디가 있냐면은 태양의 나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에 이쪽에 막 걸치고 있다는 거죠. 일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춥냐라면은 겨울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열이 뺏기기 때문에. 우주는 마이너스 273도인가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추운 거지,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해버리면 겨울에 살만한 나라예요. 겨울에 일사량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일사량을 받으려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계하는 거는 거의 남향을 상당히 고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충분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봉우리는 서북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설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북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쪽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드릴까? 향과 조망이라는 거죠. 이걸 잡기 위해서 결국 한참 고민하다가 건물 두 개를 찢어버립니다. 찢어가지고 볕도 받고 저 봉우리는 정면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메인 공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개의 건물을 브릿지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건축물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치로 가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에 위배돼 있어요. 아까 시의 관점에서는 어긋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보기 위해서 이 건물을 저렇게 획 틀었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큰 땅들을 우리가 디자인하다 보면은 전답 가수는 우리가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 그 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관리나 생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300평 이상을 이제 개발 행위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렇게 끊어놓고 이렇게 땅을 봅니다. 좀 커요, 300평도요. 그래가지고 건축주분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가 설계하면서 참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별 생각 다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은 사람의 몸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 보면은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채워져서 기능을 하는 5가지 장기, 뭐 심장, 허파, 뭐 이런 콩팥, 뭐가 있죠, 허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기능을 하는 장기, 그리고 텅 비어서 쓰임을 좋게 하는 거, 위, 대장, 내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2지장,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가지고 비어서 쓰임을 좋은 육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 건물의 디자인을 녹여드리는데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여기에 출입해서 긴 경사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식도 같아요. 쭉 식도를 타고 이제 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를 딱 만들고 좁은 틈을 통해 가지고요. 12지장이죠. 대장 소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배설을 하는 겁니다. 배설은 카타르시스죠. 예. 이 배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 디자인을 만드는데 이 옆에는 아까 채워져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건물로 담습니다. 집이라는 거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층에서 연결 브릿지로 하나 혈관같이 연결합니다. 건축법상 건물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건축물로 법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별도 계단을 안 내도 됩니다. 그냥 브릿지로 연결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하는데 건축주분이 이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D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틀어놨으니까요. 더 예쁘더라고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속사에 자꾸 이렇게 선조들이 만들었던 건물을 자꾸 팔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설득을 해야 돼. 저도 어쨌든 뭐 이런 디자인을 했었을 때 2개를 보여드렸는데 틀어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쪽을 보기 위한 장면이죠. 그래서 완공이 돼서 갔어요. 올 초에 이제 완공이 돼서 갔는데 확실히 도로에서 보면요, 저게 획 틀어져 있다는 거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따뜻한 볕은 이쪽으로 보고도 있고 저쪽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 봉우리를 보기 위해서 건물이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보이죠. 사실 요 위에 연결 브릿지에서 보면은요, 참 멋집니다. 이 앞에 평창강이 흘러가거든요. 강 앞에 저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노리는데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아까 배설이라는 말씀드렸어요. 뒤로 들어가가지고 앞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이 풍경, 평창강 앞에 있는 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건축주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집이 TV에 나왔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TV에서 잡았던 장면, 이 장면이 아니고요.
바깥에 보여지는 그 장면이 있어요. 건물이 좀 커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그 장면만 찍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내부에 들어와서 저 짜잔하면서 흘러가는 저 클라이막스 이 장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봤을 때는 밋밋한데 프레임이 보이죠. 이런 프레임. 예. 우리 전통건축에 차경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경치를 비를 온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참 재미난 풍경 같아요. 이렇게 어떤 액자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풍경을 그대로 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장면들 이렇게 경관이 좋은 데에서는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장면들 보고자 하는 관점, 이걸 위해서 사실 여기 2층 그 안방에서 보는 장면은 제가 완공되고 나서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하진 않는데 완공돼서는 못 가봤어요. 여기는요. 이게 그 위에서 봤을 때 더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죠. 이게 룩에 대한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여기는 전라도 영화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밑에 지방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신데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건물을 이 안쪽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유원지처럼 거대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럽잖아요. 글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 뒤쪽에다가 하고 제가 여기 사실 여기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 보는 게 약간 밋밋해요. 저기 풍경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여기 한층만 올라가면은 드라마틱하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제가 하고 맙니다. 선생님 앞에다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 저한테 전폭적인 신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고민하다가요. 제 손을 들어줍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도 인간 수명을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 죽고 나면은 내 사후에는 이 집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좋은 풍광을 누리지 못했다라면은 결국 이 집은 팔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죠. 다른 분이 살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거라 그런 거에 대한 집에 대한 향수는 사람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내 자식이 와서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좀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짓게 됩니다. 앞으로 짓는데 이 집은 이 보시면 거실에서 보는 장면은 이 호수가 이렇게 좀 볼 듯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참고로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어요. 패시브하우스 아시죠? 보온병처럼 열기 없이 딱 감싸지는 주택인데 디자인 한답시고 이거 기능을 담는 주택이죠.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는 기능을 담는 주택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열기 없는 디테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게 사실 이게 200mm라는 단열재를 목조주택인데도 바깥에다 그렇게 했는데도요. 기밀 테스트에서 뭐 패시브하우스 하면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이 좀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남부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단열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두툼하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데 어쨌든 요 앞에 이게 왜 이렇게 팠냐면 요 앞에 묘지가 있어요. 여기 가족묘 묘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이건 신경 안 쓴다라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남쪽이니까 좀 열어 돌라고 해서 바로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한층 물러가 가지고 보는 이 장면이죠.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여기서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여기가 안방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은 이쪽으로 서재를 가져갑니다. 글 쓰시는 분이 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일로 갑니다. 이 장면이죠. 이 서재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죠. 드라마틱하죠.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데서 글이 서지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전통건축 중에 하회마을 병산소 만대루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 만대루 징비록을 썼던 누구죠? 서해 유성룡? 예. 유성룡 이후에는요, 유명 학자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위에서 글이 서지겠냐, 이게 공부가 되겠냐, 이런 관점이죠. 밑에 발 밑에 낙동강이 흘러내려가고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글이 서지겠냐. 교장선생님도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서재를 떡하니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풍경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한층 올라갔었을 때는 저런 장면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서재까지 일로 배치하고 있다라는 이런 장면이죠. 마찬가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 문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원래 이분이 짓고자 하는 땅이 따로 있었어요. 요 건너편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보러 제가 갑니다. 가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자 지을 땅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갑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보는데 제가 갑자기 보다가 저라면 여기다가 집을 한번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임자 만났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냐면 여기는 수위가 막 차면 이게 막 다 차오르고 여기 암이었거든요. 완전히요. 근데 실제로 이 공사할 때 이거 반년 동안은요, 이거 암을 브레이크로 때리잖아요. 발파도 안 됐나 봐, 이 지역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암을 제거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어요. 공사는 1년 걸렸던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제 그 한마디에 이분이 근데 왜 이쪽으로 했냐.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 자기는 여기다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분은 그냥 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난공사는 저도 예상을 잘 못했었어요. 이 정도까지인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통로로 들어와서 이게 위호된 마당, 감싸인 마당을 제안하고 이 건너편에 있는 요 건너편의 풍경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뭐 2층 올라간 계단도 뭐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앞에 있는 풍경을 노리기 위해서 건물을 띄어 올려 버리는 거죠. 습에 대한 제거. 이 물이 차면은 건물이 이제 습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분이 그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남양목들 있잖아요. 몰바오나 이페, 뭐 방킬라이 이런 나무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수입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그냥 거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천에서 목조상을 하시는데 파푸아 뉴기니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미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우리나라 동원사업 참치 회사 말고는 거기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아직도 총기 사고라든가 아직도 그게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참치하러 가는 어선만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런 데인데 거기서 위험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거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변데크라고 만드는 거는 물에 잠겨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가져오면 되죠. 철도 침묵 같은 육질이 단단한 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수명이 또 오래 가나 봐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그냥 쓰고 그냥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죠. 아주 이제 샤머니즘적인 패턴들이 보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그런 패턴 같은데요. 뭐 설계 때 뭐 이런 거 한 건 아니지만 설계 때는 제가 요구한 건 하나였어요. 이분이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외벽도 전부 다 나무로 돌리고 싶어요 하시는 거예요. 이쪽을요. 근데 주변이 다 소나무 군락지거든요. 근데 나무와 나무가 같이 있으면은 서로 읽히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도로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나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게 이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은 이제 띄어 올립니다. 띄어 올리는 건 습에 대한 부담 이런 거죠. 그래서 밑에 수변데크하고 연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장면은 이 장면이죠. 여기 안방인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 현장 사진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시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계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산에 야생 토끼들이요 막 다닌다는 거예요. 밤에 보고 있으면 참 재밌다는 거예요. 야생의 삶이 적나라하게 내 안방 프레임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그 건너편에서 집을 지었다라고 했다라면은 이 좋은 풍광은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집을 지으려고 하셨던 그 원래 의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건축 전문가나 많은 분들이 이걸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계속됩니다. 이런 장면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전문가들 보시면은 그 고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그런데 그 기술력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더라도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많이 하시고 집 짓다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 흘러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분들 많이 흔들어 놓게 되는데 이런 장면들 참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좀 잘 이렇게 설계자로서는 그냥 이렇게 담아 드리려고 했던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룩에 대한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도 추운 곳입니다. 강원도 홍천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상꾼입니다. 상꾼. 상꾼들의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상꾼의 눈빛들은 좀 약간 야수의 눈빛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점잖지 않고 이제 거친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셨는데 이분은 갖고 있는 땅이요 무려 한 5만 평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자기가 집을 짓는데 그 따로 사시나 봐요. 혼자 이제 여기 기가하시는데 혼자만 살기 위해서 그 5만 평이란 땅에 내가 최소로 작은 집을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하고 이제 컨택이 됩니다. 집이 최소화 되려면은 꼭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고나 이런 거 가지고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 집이 되려면 어떤 공간들이 필요할까요? 먹고 자고 맞습니다. 먹고 자고 내보내는 거. 이걸 어려운 말로 식침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 식침변 오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자는 것도요. 우리가 인간이 자기 위해서 늑대를 길들여 가지고 개를 키우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잠을 자기 위한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공간들이 그대로 녹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채소의 주거 중에 그 르꼬르비제가 이야기하는 까비농의 주택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평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주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그 프랑스인가 거기 간 게 아니고요. 예술의 현장에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줄자가 직접 한번 재봤잖아요.
정말 4평이 나와요. 근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이분들이 식사는 나가서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의 기능을 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까비농의 오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4평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최소화 거주할 수 있는 그 최소한 공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 10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 이런 데 보면은 한 8평 크게 나와도 이런 건데 좀 답답함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평 정도 돼야죠.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분이 5만 평이라는 땅을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5만 평을 같이 다녀보자는 거예요. 5만 평이라면 대학교 조그마한 캠퍼스잖아요. 아, 다니는데 어디가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계속 여기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청한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제 받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를 가자는 거예요. 딱 가는데 그 땅을 제가 이게 발을 딱 밟잖아요. 밟는데 발등이 맥없이 쑥쑥 빠집니다. 이렇게. 아주 습한데요. 거기 빛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 땅에다가 자기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홍천이 아주 춥잖아요. 습하다는 건 빛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추운 곳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여기는 정말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리지 못합니다. 제가 왜 말리지 못했을까요? 네? 이분은 야수의 눈빛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은 이 땅이 이렇습니다. 이게 습한 데다가요. 경사지예요. 산악형 지형이죠. 여기 도로가 이제 나기 때문에 집은 지을 수 있어요.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아주 거칠고 메마르고 있죠. 습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런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죠. 이 경사지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이거 밀고 이렇게 옹벽 세우고 이 하기도 힘들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뉴질랜드가 우리나라하고 기후 환경하고 이런 지형적인 조건이 비슷하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나무가 흔해서 그런지 그 뉴질랜드 하우스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큰 그 말뚝 같은 걸요. 지지대로 삼아가 마찰 응력에 해가지고 건물 그 지지대로 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한번 제안해 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10평짜리 집 짓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천 콘크리트로 밑에 하고 위에는 이제 목조로 이렇게 짓는 거를 이제 제안하죠. 경사 상당히 급하죠. 이렇게 기둥 4개만 타닥타닥 박아가지고 뭐 이때는 제가 그 자연의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기둥만 박아가지고 하는데 사실 기둥 하나 박으려면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둥 4개 박아가지고 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에 먼 긴 그 발코니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죠. 네. 요 집을 보러 갈 때는 이제 가을 해질녘에 제가 한번 찾아갑니다. 이게 서쪽으로 아주 강렬한 빛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요 위에서 이제 제가 내려다 보죠. 뭘 보냐 하면은 이 장면입니다. 서쪽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오는데 내가 보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쪽. 지금 보는 방향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 동서남북 중에 서쪽에서 강렬한 빛이 들어오죠. 북쪽이죠, 북쪽. 예. 제 건축사전에는 북향이라는 건 없습니다. 북조만 있죠. 조망이라는 조망. 예. 북향으로 집을 지으실 수 있으세요? 예. 아주 가혹하게 춥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분은 왜 이 땅을 생각했냐면은 내가 5만 평이라는 공간을 공간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에요. 그래서 북향을 불사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룩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 지표가 좀 바뀌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거 생각해가지고 그 무덤 안에다가요 석관을 하나 더 껴놓습니다. 석관을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 같이 모시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 한참 후에 저희 할머니 이제 한 거의 100세, 90, 한 중순까지 사셨나요? 이제 한 30대까지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갑자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지간 어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모시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이 모시면. 같이 모시면은 후대가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대가 안 좋아지는데 같이 모실 수 있으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네, 못하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후대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후대가 다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 말을 하고 딱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께서 이제 친척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상의를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봉우리 2개를 쌍봉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따로 모시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급조된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 같이 모시려고 이제 석간을 넣었는데 따로 뭐죠? 풍수의 한마디에 해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듣게 되죠. 그렇게 후대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이제 약간 잊혀졌어요. 잊혀지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어떤 먼 친척 어른이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친척 어른이 한 말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참 재밌어요. 대관절 풍수가 뭐길래 사람의 유언을 뛰어넘는단 말인가? 이런 말 하죠. 사람의 유언을 뛰어넘는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유언 아니었냐 이거죠. 왜 후대인 너네가 그걸 지켜주지 못했냐라는 거죠. 오히려 후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주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죠.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저도 삶의 지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과연 그게 맞았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룩에 대한 관점인데 아까도 좀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주택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원래 계획하셨던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열의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짓고자 하는 방향, 원래 계획하고자 했는 방향에서 계속 탈색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축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전문가적인 관점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저는 이제 설계를 할 때 건축주분의 의견을 처음엔 잘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건축주분이 그리던 그 방향하고요. 전문가 그분들은 또 오히려 전문가적인 견해가 또 목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로운데도 긁어주기를 바라시고 이런 분들인데 제가 그리는 그림을 하고 이제 어느 순간 같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가 미흡하고 이런 뭐 어떤 생각을 못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축 설계는 아닐까. 그리고 건축 설계를 잘 다지시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 이제 뭐 이런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 장면을 계속 다져가지고 있죠. 자기 걸 딱 만들어 놓는 거죠. 흔들림 없이. 그렇죠. 이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흔들리심 없이 달려가셔야 돼요.